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3장의 7장, 3일차, 7장의 챕터 3부터 챕터 4의 자주 재원 내용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국가와 지방 간의 관계, 그리고 자주 재원까지 한번 쭉 읽어보면서 갈게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 진행하고 있는 이 굿모닝 행정학 내용들은 기본서 읽기의 내용들과 동일합니다. 기본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본서에 나와 있는 선지들, 체크해놨던 선지들 저랑 같이 읽어가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 여기 자료들은 모두 7, 8월에 진행했었던 기본 개념 복습 스터디 요거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다시 재편집한 거니까 참고해서 내용 봐주세요. 자, 1번부터 갑시다. 라이트의 중첩권이요. 라이트의 뭐요? 알고 계시죠? 포괄, 중첩, 그 다음 분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내용이 구분되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가장 효과적인 모형이 바로 중첩 권위형이었죠. 그래서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관계가 협상적 권위 하에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는 형태, 이게 라이트의 중첩 권위형 내용이고요. 자, 로즈 모형은 아시겠지만 이 라이트의 모형과 굉장히 유사한 모형을 설명하면서 로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자원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요, 아시겠지만 재정자원이라든지 목서, 재정자원이라든지 법적 자원들이 지금 현재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정보자원이나 조직자원입니다. 맞는 선지고요. 3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국가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 광역은 주무부 장관이, 시군 자치구, 기초는 1차로 광역, 2차로 주무부 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자, 4번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딱 들어가야 돼요. 자치사무에 대한 회계 감사를 진행하는 건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현재 국가사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행안부 장관이 진행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서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회계 감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감사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죠. 중앙이 지방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 요거는 법령으로 꼭 한번 읽어봐 주셔야 합니다. 자, 5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지방의회에도 제출하고 행안부 장관에도 제출하고. 그래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과요, 재정투자사업심사제도 요 두 가지가 국가재정 운용계획이나 예비타당 조사랑 비슷한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약간 재정적인 측면의 통제를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해 주세요. 자, 6번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죠. 행정국가 시기 행정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전문 분야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에 설치하는 기구, 바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기관 중에 일선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 대한 내용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소극적 협력의 방식,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바로 행안부에 있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간에 또는 광역과 기초, 시도와 다른 기초 간의 분쟁을 해결할 때 행안부에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국무총리실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다 기억해 주셔야 되죠. 자, 8번입니다. 우리나라 광역행정 방식, 행정협의회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조합도 있고요. 사무위탁도 있고요. 자치단체 장 혹은 의장, 장들의 협의체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다 우리가 적극적 협력의 방식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9번입니다. 재원 얘기 좀 해볼까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거두어들이는 재원을 우리는 자주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자주재원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지방세죠. 지방세는 세법으로 기본세율이나 표준세율을 정하고 대통령령 등의 명령이나 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세율을 가감하도록 하는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1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투자 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투자 심사를 해야 한다. 이게 재정 투자 사업 심사 제도.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죠.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은 다 외우셔야 하지만 뭐 아시겠지만 취주자담 레비 등 있고요. 취등 레비, 그다음 등재, 주재 자담 등, 그다음 교자까지. 지역자원 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세고요. 목적세는 광역시세, 도세로만 걷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일단 문장들은 쭉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진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제가 관할 범위가 넓으면 오히려 이용자인 고객들의 편리성은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관할 범위가 좁아야지만 고객들이 바로 집 앞에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제나 참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임 행정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전문 분야의 행정을 보다 효율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지만 당연히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이니까 지방자치단체와의 중복을 야기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맞습니다.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설치한 일선 집행기관으로 고유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고유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고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라이트 정부 모형. 그죠? 정부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세퍼레이트 모델이 있고요. 이건 중앙과 지방 사이의 완전히 독립적 관계. 인클루시브. 포괄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내포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지방 정부가 완전히 중앙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 그다음 중첩형 오버래핑은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중앙과 지방 사이의 상호 의존 관계를 설명합니다. 라이트에게는 이 컴피티브라고 얘기하는 컴피티티브라고 얘기하는 요 모델, 경쟁형이라는 모델은 없습니다. 정책을 둘러싼 정부 간의 경쟁을 의미하는 모델은 나이스의 모형이고요. 나이스 몰라도 돼요. 라이트의 모형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 그래서 4번.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자, 특별시, 광역시세, 취, 주, 자, 담, 레, 비, 득입니다. 취득세 없네요. 취, 주, 주민세 들어가네요. 그 다음 자, 그 다음 담, 그 다음 레, 그 다음 비, 그 다음 득. 그죠? 득은 없네요. 자, 그 다음 아시겠지만 교자,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 시설세 요 두 개는 특별시, 광역시의 목적세니까 여기까지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요 등재 보이시죠? 요게 자치구세니까 자치구세를 뺀 나머지가 특별시, 광역시세인 건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세로만 짝지어진 것 여기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아나, 아를 빼서 봐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 되는 건 1번. 자, 여기까지 봐주시게 되면은 우리 7장의 자주재원 내용들까지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내일은 의존재원 그리고 주민참여까지 한 번에 딱 볼게요. 다 볼 거예요. 지방자치로 내일까지 한번 복습 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번 주 내내 7장 한번 쭉 읽어본다고 생각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